프랑스 파리 올림픽 선수들 라커룸에서 한 여성이 충격을 받은 듯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인데요. 이내 한 중년 남성분이 쫓아가더니 그 여성은 남자를 안고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같이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대학생 리지라고 합니다. 개막 때부터 줄곧 파리 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올림픽 대회를 빛내는 얼굴이란 자부심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보람으로 즐겁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언니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지만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 정말 잘했단 생각을 했었어요. 선수들의 세세한 감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제가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짜릿한 희열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선수들의 감정이 이입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영국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다시 살게 해주시고 살뜰히 아껴주셨던 한국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빠는 영국 태권도협회 회장을 역임하실 정도로 태권도에 진심이셨어요. 나이는 많으시지만 지금도 저를 이길 정도로 고단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선 태권도 가족으로 제법 유명하답니다. 몇 년 전 국제대회에서 한국 선수를 만나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얼굴로 날아오는 공격을 맞고 되받아치다 그만 발목을 크게 다쳐 선수 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몸 관리도 실력인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에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 감독님은 한국분이셨는데요. 감독님을 만나고 저는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고 올림픽 메달의 꿈을 꿀 수 있을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인성이나 실력적으로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은 제일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감독님은 제 부상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셨고 저를 가장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몇 번의 수술에도 선수로 다시는 뛸 수 없다는 말에 감독님과 저는 서로 안고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술을 마치고도 혹시 하는 마음에 감독님은 포기하지 말자며 재활치료에 꼬박 1년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그만하자고 할 때도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땐 정말이지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해주셨던 부모님과 감독님에게 너무 죄송해서 밤새 울며 보낸 적도 많았어요. 그 이후로도 방황도 많이 해서 안 그래도 마음이 아팠을 부모님의 걱정을 많이 끼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는 늘 괜찮다며 인생 이제 시작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라며 꼭 안아주시면서 항상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네가 원하면 태권도 도장을 차려주시겠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정말이지 태권도는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외면해버리고 싶었어요. 제 전부였던 것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아갔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다 친구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케이팝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제게 케이팝은 구세주로 다가왔어요. 태권도 선수 시절의 아픔을 잊으려 미친 듯이 열정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춤과 노래에 빠져 살다 보니 이제는 엄마와 선수 시절의 경험을 웃으며 얘기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엄마, 나 그때 아빠가 말할 때 그냥 태권도 도장 차릴 걸 그랬나? 이렇게 너스레도 떨기도 하거든요. 참 이상하죠. 그전엔 태권도의 태자도 듣기 싫었는데 말이에요. 이별의 상처를 잊기 위해선 새로운 사랑이 지표인 것처럼 제게 케이팝이 그랬습니다. 1년 전에 파리올림픽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저도 한때 올림픽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입으로 깨무는 상상을 하며 운동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니의 적극 추천으로 파리올림픽 봉사자로 참가하는 것을 쉽게 결정했습니다. 언니는 2번의 올림픽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올림픽을 다녀와서는 틈만 나면 지겹도록 경험담을 늘어놓곤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저에게도 꼭 경험해보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한국 남자와 아직도 연애 중에 있거든요. 언니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다며 한눈에 반한 남자는 처음이라며 저에게도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림픽 자원봉사자는 모든 숙소나 교통비를 본인이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대략 보름 동안의 경비를 따져보니 꽤 큰 돈이 들더라고요. 알바를 이것저것 하다가 지칠 때쯤 런던에서 케이팝 댄스 경연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친구들과 알바까지 그만두고 밤낮으로 연습에 올인한 결과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에서 우승할 때의 희열보다 더 짜릿한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그날 친구들과 밤새도록 파티를 했을 정도로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대회 상금과 알바비를 겨우 합쳐서 이곳 올림픽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은 패럴림픽 대회까지 모두 대략 4만 5천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40개가 넘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자원봉사자는 미디어 센터와 선수촌, 훈련시설, 기차역과 공항 등 올림픽 주요 장소에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선수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 매달 시상식 도우미를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여긴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감동을 같이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해서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시합 준비를 하는 선수들 라커룸과 대기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해보니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자원봉사일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어제 첫 번째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출전하는 것처럼 계속 떨리더라고요. 저는 선수 대기실과 복도에서 선수들 지원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얼굴이 낯익은 선수들이 보이길래 모른 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커룸에서 중국 선수가 시합을 끝내고 막 나오더니 자기 가방을 막 헤집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이 벌개진 채 계속 무얼 찾고 있었는데요. 끝내는 가방을 몽땅 거꾸로 쏟더니 핸드폰하고 지갑을 못 봤냐고 큰 소리로 저를 콕 집어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까부터 제가 여기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았냐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 말고도 봉사자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 중국 선수는 분명 시합 전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넣어두었다며 너무 장담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파리가 소매치기와 도둑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니까 진짜 황당하고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어요. 요 며칠 전에도 이런 비슷한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것도 중국 선수였는데요. 배드민턴 라켓을 의자에 놓았는데 한 자원봉사자가 정리하다 살짝 건드렸나 봐요. 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라켓이 휘어서 줄이 느슨해졌다는 둥 화를 심하게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시합에 졌는지 씩씩거리면서 돌아와서는 그 사람을 다시 불러 세워 가방을 내팽겨치면 어떡할 거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참 어이가 없었고 그 중국 선수가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니깐요. 오죽 화풀이를 할 데가 없으면 애꿎은 봉사자에게 하는지 안쓰러운 생각마저 들었어요. 제 일은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는데요. 그 중국 선수는 감독을 데리고 오더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 여러 명이 저를 에워싸고는 주머니 좀 보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도저히 화가 나고 분해서 참을 수 없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막아선 그들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요. 어딜 그냥 가냐면서 제 팔목을 사정없이 잡아 끌더라고요. 그때 잡았던 제 팔목을 누군가 부드럽게 놓아주며 그 중국 선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낯이 많이 익은 얼굴이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고등학교 때 부상당한 결승전에서 만났던 한국 선수였어요. 확실한 물증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면 되겠냐고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중국 선수는 한국 선수에게 너도 한패거리냐고 화를 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는 도와준 한국 선수마저 저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산 것 같아 그 중국 선수를 세게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곤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이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려보았는데요. 고등학교 때 감독님이 계신 게 아니겠어요? 자초지종을 들으신 감독님은 그 중국 일행에게 내 제자인데 절대 그런 못 배운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든든한 제 편이 생겼다는 것에 감정이 복받쳐 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독님에겐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는데 이상하게 감독님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그렇게 중국 일행은 되돌아가고 겨우 상황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때 옆에서 저를 도와준 한국 선수는 잘 지냈냐며 그때 그 경기 이후로 걱정이 많이 됐다며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곤 자기 SNS 주소를 알려주고는 한국에 놀러 오게 되면 꼭 연락하라고 웃으며 말했는데요. 어느 곳에나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은 의연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며칠 경험하다 보니 파리올림픽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사실 안팎에서 이번 올림픽의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원봉사자 위치에서 경험해보니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더 많이 들려오는 거 있죠. 하물며 같이 일하는 프랑스 사람들과 다른 올림픽 봉사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기 와서 알게 된 앨리스란 분은 5번의 올림픽에서 봉사 경험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말 대단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하기 힘든 봉사를 5번이라니요. 감히 저는 엄두가 나질 않더군요. 앨리스 김은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요. 성공한 사업가이셨는데 대화를 할수록 지적이고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셨어요. 늘 엄마처럼 저를 잘 챙겨주셨고 저도 졸졸 따라다니며 모르는 것을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앨리스 김에게 자원봉사의 매력을 물어봤는데요. 전 세계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라며 그런 때가 또 없다. 한번 자원봉사를 경험하면 정말 중독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앨리스는 제게 봉사 꿀팁을 많이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흥미롭고 때로는 힘든 일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큰 이슈들 때문에 웬만한 문제들은 묻혀서그렇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듣는 귀가 있고 경험해봐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림픽 봉사는 좋은 점이나 감동할 일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언니의 말처럼 세상을 경험하고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번 올림픽처럼 선수들에게 불리하고 불편했던 올림픽도 드물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선수들이 보여주는 스포츠맨십은 그런 분란을 잊을 수 있게 저를 더 흥분시켜 주었어요. 특히 한국 선수들은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스태프들에게 더 많은 미담들이 들려오거든요. 저도 보면서 저 상황에 저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경기도 많지만 저는 태권도 선수 출신이다 보니 태권도 경기가 유독 관심이 가더라고요. 오늘 여자 49kg급 결승전에서 태국 파니팍 선수가 결승전에서 우승했는데요. 얼마나 통쾌하고 멋지던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왜냐하면 중국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거든요. 사실 태권도로 올림픽 2연패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도 어렵지만 특히 태권도만큼 전 세계에 골고루 보급되어 있는 스포츠가 없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경쟁이 훨씬 심하고 매년 새로운 다크호스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정말 금메달 따는 건 하늘이 도와야 하지만 가능한 일이죠. 더구나 태권도 인프라가 약한 태국에서 이런 선수가 나온다는 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경기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파니팍 선수를 이렇게 괴물로 키워낸 것은 감독의 역량이 제일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최영석 감독님은 22년째 태국에서 감독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타국에서 겪었을 고난과 피곤함이 보지 않아도 한눈에 느낄 수 있었어요. 이분의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김 감독님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저도 태권도를 계속했다면 저와 감독님도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상상을 했습니다. 파니팍 선수가 우승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최영석 감독님에게 절을 하는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나서 멈추질 않아 혼났는데요. 제가 만약 저 자리에 있었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감독님의 역할이 어느 종목보다 중요했습니다. 더구나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을 이긴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거든요. 사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하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물며 운까지 따라줘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온 선수들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남자 박태준 선수의 경기는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여자의 마음을 건드리는 심쿵하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특히 부상을 입은 상대 선수를 부축하며 시상하는 모습은 부럽기도 했지만 제 평생 남는 따뜻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았어요. 저도 저런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박태준 선수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부탁했는데요. 흔쾌히 여러 번 찍어주시고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선수들이 맘 놓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기도 했어요. 가까이에서 보는데 제대로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너무 떨리기도 했고 잘생기고 젠틀해서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넘치더라고요. 태권도는 몸을 섞고 치고 때리는 전투 종목이다 보니 경기가 끝나도 감정이 마냥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은 스포츠맨십과 태권도 고유의 예절이 몸에 배어있는 듯 보였어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부모님이 태권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육체도 강해지지만 태권도를 하면 할수록 내면도 함께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마 다른 스포츠보다 태권도가 주는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숙소로 돌아와 친해진 친구들과 맥주 한 잔에 태권도 경기를 다시 보고 감동이 밀려와 또 훌쩍거리기도 했는데요. 숙소에는 대부분 저처럼 여러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숙소가 바가지 요금 없이 다른 데 비해 저렴하고 깨끗해서 골랐거든요. 특히 제 또래 아시아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친구들이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저녁에 같이 맥주를 마실 정도로 친하게 지냈거든요. 같은 경험을 공유해서 그런지 밤새 얘기해도 할 말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공용 주방이 난장판이 돼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름이 사방팔방 다 튀어 있고 정말 더러웠어요. 중국 봉사자가 친구 4명을 데리고 와서 밤새 술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원래 한 방에 정원이 2명인데 4명을 데리고 온 것부터가 민폐였죠. 처음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좋게 애기했는데요. 자기들은 조용히 말했는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방문을 3개 닫고 들어가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성을 높이기 싫어서 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했거든요. 잠시 조용한 듯 싶더니 또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방 사람들도 나와서 항의하고 있더라고요. 방문을 열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니깐요. 대만 친구가 주인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바로 와서는 계약 위반이라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돈을 더 줄 테니 사정사정하는 모습에 주인은 밤도 늦었으니 자고 내일 아침에 방을 빼달라고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한국 사람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고 중국인들과는 계속 어긋나는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 착각인가요? 어제부터 태권도 경기가 시작되는 바람에 봉사에 온전히 집중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못 이룬 꿈을 대리만족하는 것처럼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많은 클로이였습니다. 그럼 내일도 즐거운 사연으로 만나요.